네, 지난주 글로벌 증시에는 커다란 이슈들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재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에서는 시진핑 시대가 열렸습니다. 명실공히 G2 체제가 재정립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글로벌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G2 체제의 재정립,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 경제 측면에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대체로 외신이라든가 또 예측기관 또 전문기관에서 내놓는 것 같아요. 일단은 세계경제 최고 단위 측면에서는 기존의 그 중심축이었던 미국과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른 중국과의 5년 전에 개인적으로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는 닐 퍼거슨 그 하버드 대학 교수가 얘기했던 차아메리카 시대, 차이나와 아메리카 합성어인 차아메리카 시대가 전개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점이 이제 가장 큰 의미로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아메리카 시대를 이제 진행자께서는 그룹 2 해서 G2 체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시청자분들 아마 그렇게 익숙한 용어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간에 앞으로 그 세계 경제 최고 단위는 중국과 미국의 양두 체제에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규범도 지금까지는 대체로 미국 중심의 내지는 보조 역할로서 미국을 제외한 그 서방 선진 7개국 여기서는 소위 그 아메리칸 스탠다드 내지는 G7 스탠다드 이런 형태에서 앞으로는 뉴노멀 시대가 전개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노멀 시대가 새로운 그 스탠다드로 정착되려면 미국과 중국의 많은 그 협상을 거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통화 체제에서는 역시 미국 중심, 달러 중심의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앞으로는 목스 통화 바스켓 시스템, 위안화의 그 국제화의 모습에 따라서 위안화 비중이 빨리 올라가는 소위 목스 통화 바스켓 시스템으로 이번에 양 지도부가 교체하는 걸 인해서 국제적으로 의미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야말로 차아메리카 시대가 열렸습니다. 세계 경기는 이제 두 국가 간의 관계가 어떤 뉘앙스를 띠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죠. 네, 세계 경기 예측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는 사실 뭐 연립방 정식 모델이든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는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예측하는 것도 그렇게 예측력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세계 경제는 미국과 중국에 의해서 좌우되다 보니까 두 국가의 관계에 따라서 세계 경기를 보는 분석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중국과 미국 간의 협력이 강조될 때는 세계 경기는 회복세 내지는 호황을 보는 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갈등이 그 강조될 때는 사실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이 된다 해서 경기 순환과 미중 간의 그 관계, 협력이냐 갈등이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많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세계 경기를 좌우할 만큼 중국과 미국의 비중이 높다. 또 갈수록도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관심은 실질적으로 그 두 지도자가 출범하는 내년 어떻게 될 건가 했을 때는 사실 내년에는 첫 해이기 때문에 두 국가 간의 협력이나 갈등이냐 어떤 명확한 입장보다는 서로 탐색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 본다면 세계 경기는 회복도 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 네. 이런 소위 그 mothering through 해서 진흙탕 속에 튕기는 이러한 세계 경제 모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양국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두 국가가 당면한 현안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바마 제2기가 당면한 문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 현안은 사실 그 양국 간의 갈등이 협력이냐 갈등이냐 될 수 있을 때 서로가 이해관계가 맞는 분야가 현안이 많다면 협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서로가 이해관계가 아주 엇갈리는 현안들이 많을 경우에는 갈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현안을 짚어보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대비시켜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대비시켜서 그 현안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집권 2기를 맞아서 오바마 행정부가 가장 가져가야 될 것은 역시 금리 위기에 남아있는 과제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과제죠. 하나는 남아있는 과제를 완전히 극복하는 문제. 예를 들어서 실물 경제를 회복한다든가 고용을 좀 창출한다든가 하는 쪽. 또 한 가지는 재정 절벽과 것처럼 그동안 많이 지출했기 때문에 소위 출구 전략의 빌미가 되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든가
재정절벽을 해소한다 등 이게 전부 출구 전략에 해당되는 거요. 그래서 남아있는 과제는 지금까지는 위기 극복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는 남아있는 과제는 위기 극복의 출구 전략도 같이 하는 과제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실상 거시경제 기조는 경기 부양에 계속해서 무게를 두되 분배 쪽도 아울러서 가져가는 그리고 역시 그 경기 부양 체계에서는 질적으로 좀 집중,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포괄적인 거시경제 기조에서 경기 부양이 집권 일기라면 앞으로는 보다 그 세밀하게 질적인 측면에서 선택과 집중하기 위해서 고용 창출해서 국민들의 그 체감 경기를 개선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외적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과 같이 복스 바스켓, 통화 바스켓 시스템으로 간다면 미국의 양보가 필요한 대목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오바마 1기도 그렇고 2기도 그렇고 달러 약세 체제로 계속해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가장 크게 우려하는 점, 바로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재정절벽 우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이나요? 증시에서 이미 크게 이제 우려돼서 하죠. 그리고 아까 조 기자께서도 출범 아직 2기가 출범한 것은 내년 가야 됩니다는 벌써부터 당선되고 나서 이게 가장 먼저 재정절벽과 의회와의 그 협상 문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요. 대체로 이렇게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미국의 그 행정부 입장에서는 오바마 대통령 그 정부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재정 적자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이거든요. 하나는 법정 지출 한도를 확대시킨다. 그러면 재정 절벽 문제가 해소되겠죠. 또 한 가지는 기존의 법정 한도를 이렇게 유지한다면 세수를 증대시킨다. 세수 증대하는 방법이 뭐냐? 지금 부자들에 대해서 세금을 증대시킨다 하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 과정에서의 방침입니다. 그러면 이 재정절벽 문제는 국민의 텍스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원은 어떠냐 하면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공화당의 다수 입장에서는 사실 두 문제를 전부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특히 공화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부자들이기 때문에 머피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저항감이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두 문제가 됐죠. 법정 한도를 지출을 확대시켜주되 한도를 머피세는 이렇게 추진하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조 기자께서 그랜드 바게인 그다음에 투 트랙 협상안 이런 게 이제 있었는데요. 2단계 협상안이었는데요. 대체로 지금 상태에서는 양국의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올해 연말까지 대타협을 통해서 사실상 이것을 해결하기는 양당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것처럼 집권당이 탁 해서 뭐든지 카리스마를 쥐고 있을 때는 그렇게 대타협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미국의 양당제에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재정절벽 문제는 미국도 공화당 입장에서 이 재정절벽 가져가면 4년 후에는 대통령 당선되기 어렵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경기가 침체되는데요. 네. 그런 각도에서는 나중에 크게 귀책 사회가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타협시킨다. 그럼 어떠냐? 명분을 가져간다 해서 일단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러한 투트랙 방안으로 인해서 사실 재정절벽 문제를 충분히 공화당도 명분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미 집권 2기의 오바마 정부도 경기를 침체를 둔화시키지 않는 이런 선에서 타협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오바마 집권 2기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경제적인 측면으로 저희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살펴봤습니다. 중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시진핑 시대가 열렸죠. 거기는 어떤 과제를 또 해결해야 하나요?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는 네.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 그렇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국과의 민감한 사항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중국 경제는 성장통을 갖고 있는데요. 뭐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일부에서 경착륙 우려, 중증 감정 이런 우려보다는 연착륙이라든가 중국 경제가 3분기에 저점을 바탕으로 해서 경기가 회복된다는 쪽으로 지금 무게를 실리는 거겠죠. 새 지도부가 당선되자마자. 그렇죠. 어쨌거나 성장통을 해소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첫 번째는 불균형 성장에서 균형 성장으로 간다. 불균형에서 균형 성장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내수를 해안 도시보다는 내수를 더 확대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집개혁에서는 부자당보다는 그렇게 중하위 계층의 저소득층을 간다 하는 것이 시진핑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미국과의 갈등을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 또 그렇다고 해서 협력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위안화의 국제화 부분 아니겠냐 생각합니다. 이 위안화 국제가 절상적으로 간다면 미국과 이해관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 협력이 된다 하더라도 위안화 절하시키면서 국제화된다면 굉장히 큰 마찰입니다. 이거는 그런 측면에서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위안화 국제화 부분이
시진핑 시대에 가장 주력할 거로 보이는데요. 네. 어떤 형태를 채울 것이냐, 어떤 형태를 채울 것이냐. 이것이 사실 양국 간의 협력을 문제라든가 갈등 문제를 갈 때 가장 중요한 관건 사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두 국가가 당면한 이 과제들을 좀 살펴봤더니 협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불필요하지만 그래도 또 갈등이 야기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그리고 세계 경제 입장에서 우려해야 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협력될 부분이 있고 네. 또 협력될 부분이 소지가 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세계 경제가 잘 가려면 두 국가 간에 같이 이렇게 존재감을 인식해서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양국 입장에서 부담이 없고 특히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최고 책임자에서 부담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갈등보다는 협력으로 간다. 그게 권력의 속성이다. 세계 경제 속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 입장에서 민감한 부분은 마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고용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자국 산업, 자국의 산업이기 때문에 중국의 저가 제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격 경쟁력 여부 방식 적극적으로 규제한다 하는 측면에서 일단 통상 부분에서는 통상 압력의 파고가 증대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WTO 체제의 합법적인 수단을 인정하는 엔타이 덤핑 텍스 같은 반덤핑 과세를 이용해서 사실상 그 마찰이 심해질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위안화 국제화가 중국이 위안화 절하시키면서 다른 제도적 측면에서 결제권을 확대시킨다면 이것은 마찰을 분명히 일으킨다. 왜냐하면 미국이 수출 산업 증대를 위해서 달러 약세 위안화 평가 절상에 대해서 강한 의지, 집권 의견은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찰을 불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통산분의 마찰과 함께 환율 전쟁 부분은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 주도권 문제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아 주도권 문제가 부각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역할론도 역시 대두가 되겠죠. 어떻습니까? 차이메리카 시대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차지하는 역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 기여인과 그 다음에 위험 요인이 동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국과 미국 간의 수출상이라든가 세계경제 질서상이라든가 지리적상으로 정확하게 중간자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뭐 국제정치학자들은 뭐 지난번에 모 방송에 토론할 때 보면은 그분들은 보조자 역할이다 해서 한국 경제를 상당히 좀 이렇게 낮게 보는데요. 네. 경제적 측면에서는 밸런서 중간자 입장으로 저는 뭐 보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자 입장이라는 것은 어떠냐 하면 양국 간에 중간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는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대단히 우리 경제 규모 이상으로 사실 위상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기여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양국 간에 우리가 갈등세에서 우리가 위치를 잘 못하면, 역할을 못하면 샌드위치 국면에 처해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침에 드시는 샌드위치 보면 속이 아주 화려하다 하더라도 겉부분에 이렇게 빵 부분이죠. 빵 부분이 많이 타면 속 부분에 아무리 맛있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맛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바로 그게 샌드위치 위기론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경우에는 G2 체제가 한국 경제 입장에서 반드시 불리한 것만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책 당국자 우리 국민들이 G2 체제 차이메리카 시대에서 어떻게 능동적 역할을 하겠느냐 하는 이 입장에 따라서 한국 경제 모습이라든가 그다음에 글로벌 중시의 모습 또 한국 중시의 모습이 좌우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입니다. 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2기 그리고 시진핑 시대 중국입니다. 이렇게 두 국가, G2 국가 간의 경제론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우리나라의 자세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